오늘은 11월 7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드림앤 해피님, 꽃보다 꽃님님, 대제이비제이님, 찬찬찬이님, 나그네님, 염소양님, 황금우주님, 그리고 송현님, 김꼬꼬님, 화수부님, 부의 세계로님 어서 오세요. 좋네요. 네. 박순희님, 문영민님, 백호님, 사랑의 보자님, 미소돔님 특강 신청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10,000명 정도는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배움의 길이 아직 멀어 다들. 네. 문영민님 어서 오시고요. 도채호님, 남폭성님, 오전에 일하다가 애타다가 좋아요. 원태호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반갑습니다. 김재환님, 부자오빠님, 유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정직한 기술님, 서남수님, 돈나무 오빠님, 태호 어머니님, 빨강망토님, 조아맘님, 현우의 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박미주님, 김혜자님, 또 어디 계시나? 청산유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호아님, 잠자는 양냥이, 슬립캣. 네. 고양이가 자고 있나봐요. 이경님 어서 오시고요. 봉금덕님, 네, 100억 부자님, 예스님님, 네, 그리고 나는 대박이다님, 남미용님, 살아남은 1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만 있어요. 잘하셨어요. 별빛님, 박실비님 어서 오시고요. 김춘홍님, 예스님님, 한송이님, 부자봉리님, 이현종님, 세력과 함께님까지 어서오세요. 장기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굳이 네 방송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시장이 일단은 잘 되고 있잖아요. 시장이 잘 되고 있어. 시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장은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장명아님도 어서오세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뭐 아직 뭐 출발도 안 한 겁니다. 네, 출발도 안 한 거고 괜찮아요. 계좌 방금 보고 깜놀했어요. 떡 사드세요. 이선아님 어서 오시고요. 계좌가 많이 좋아지고 있을 걸 생각해요.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을 걸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손실폭이 원래 이만큼 되어 있다가 요 정도 올라올 때는 티가 잘 안 나는데요.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요만큼 또 올라가면은 또 티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뭐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수치와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죠. 여기 요 수치와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요때 대비해서 계좌가 좋아졌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보다 좋아진 게 아니고요. 요 시점 대비해서 6월 말 요 시점 대비해서 요때보다 좋아졌으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스코는 이번에 배당도 줬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저런 게 좋은 거예요. 저런 게 좋은 거. 네. 그래서 저 때보다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는 다들 마이너스겠죠. 네, 다들 마이너스인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희망. 우리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인공호흡기에 띈 거야. 네. 하지만 아직은 아파. 그래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을 또 너무 이렇게 막 앞서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장이 올라갈 때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장이 오를 때 이것을 못하면 수익도 없다. 네? 수익 없다가 됐는데 이걸 못하면, 장이 오를 때 이걸 못하면 뭘 못하면요,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네, 매수 아니요. 매수 아니고요. 장이 오를 때는 매수, 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돈이 있는 분들은 매수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서들 오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돈은 뒤져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돈이 없어서 뭐 매수하기도 못하고 좀 애매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장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매수.
이게 아니고요. 뭐 결론을 일단은 해답을 말씀드리자면 장이 올라갈 때는 참는 걸 잘해야 돼요. 참을 인자, 참아야 해요. 인내, 이거 못하면은 수익이 없습니다. 자, 참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이 올라갈 때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난다 그랬지. 네. 여러분들 매도 안 하는 건 이제 기본일 거예요. 기본일 거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 것인가, 막 더 사거나, 또는 막 추가적으로 더 한다거나, 또는 팔고 다시 다른 종목 산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전략을 자꾸 세우려고 하겠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서 오세요. 네. 팔고 싶죠? 팔고 다른 것도 사고 싶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형주들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오늘 막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내일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LG전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전날 많이 올랐어요. 그죠? 7% 정도 올랐다가 오늘 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올라간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번 주 장세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지금 일단 중간선거가 내일 있어요. 미국에서 중간선거 내일 있는데 지금 다수당이 뒤집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수당이 뒤집어진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아침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가지화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내려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정당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뒤집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유동성 정책, 그런 얘기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정당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요. 뭐 모두가 그냥 다 잘 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편 정당이 그걸 내세우게 되면 얘네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든요. 어서도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가 나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법안들이 삐걱될 수밖에 없겠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투자 수익에 대한 뭐죠? 그래? 이름이 뭐였지?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금융투자세? 금융소득세인가? 투자소득세인가? 하여튼 수익 나면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뭐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유예하겠다. 대주주 지위를 뭐 100억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맞죠? 그거, 금투세.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뒤로 밀어준다고 하니까, 물론 뭐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쁜 거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금투세 안 낸다. 일단 세금 안 내면 좋은 거잖아요. 외국인도 안 내는 거 세금 우리도 내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 좋은 건데 민주당이 뭐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 법안을 제시했다라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정당은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막 쏟아냈어요. 뭐 신재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막 쏟아냈어. 근데 공화당이 반대를 한단 말이야. 이제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얘네들이 다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태양광을 밀었다. 태양광을 밀었어. 미국에서. 민주당이 태양광을 밀었어. 신재생 에너지 법안 해가지고 밀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공화당이 반대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정책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긴축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고 막 금리를 계속 올리고 해가지고 힘들게 되는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반면에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정책들은 뒤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지. 또 걔네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조차가 이제 이런 법안의 어떤 표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은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런지 일단 우리가 보긴 가야 됩니다만 보통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거됐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이 이제 지금 시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한 1년여 정도는 주구장창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뭐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씩 올랐대요. 지수가 20% 정도 올랐다고. 그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 미국 증시 잠깐만 보고 갈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다 똑같아요. 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20%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20% 올라간다. 정고 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네, 그럼 굉장히 세잖아요. 그 10%만 올린다, 진짜 10%만 올린다 쳐도 여기 지금 3,5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거잖아요. 3,500, 한 60, 35,600. 35,600. 이 정도. 정고점 근처까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즉, 내년 요맘때쯤 되면은 정고점 근처까지도 올 수 있다. 이 과거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진짜 뭐 그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뭐 한 20% 정도 올라간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빅테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빅테크.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근데 많이 빠졌다. 그죠? 지금 15,0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인가 한 몇 프로 빠진 겁니까? 한 30포인트 30% 빠졌나요? 네. 30% 더 빠졌죠. 고점 대비 30% 더 빠졌고요. 이거 올라가려면 5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한 20%대 정도 상승한다고 쳤을 때, 12,000, 13,000까지 돌파가 어렵죠. 12,500, 요 정도. 그럼 빅테크 쪽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올라가더라도요. 반등을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길을 걷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을 금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작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강달러에 대한 국면들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등등등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환율이 보세요.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이제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은 이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떨어질 때도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달러 갖고 있으면 빨리 팔아라 그랬죠. 저는 지난주에 다 팔았어요. 달러 이제 100달러 남았습니다. 외환통장에 100달러 남아있어요. 아, 저 달러 다 팔았어요. 달러 1,400원, 1,400 한 19원대 막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팔았는데 잘 되더라고. 괜찮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뭐였죠? 어제 그저께 오늘 아침에도 해드렸나요? 그 서학개미라고 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 응?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환율이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했지? 환차손이 일어납니다. 환율로 인한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 환율로 인한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뭐가 돼요? 미국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어. 미국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로 인한 부분에서의 손실과 환율에 의한 환차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손해가 커지게 되지.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진단 말이야. 원래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원화를 바꿔가지고 달러로 들어가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내 주식을 그냥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좀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걔네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걔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려면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걔네 그때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플랫폼, SNS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거품을 꺼뜨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말이요. 네, 작년 말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서학개미들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 산다니까? 더 사고 있대잖아요. 계속 사고 있대.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또 해주고 있대. 곤란하지. 네, 곤란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시던 분들도요, 떨어질 때 계속 사다가 결국엔 뭐가 됐어? 바닥에서 다 팔고 떠났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거 봐보세요. 삼성전자. 이번에 뭐 메타 이거 또 뭐 300억 넘게 샀다며, 지난주에. 메타 떨어지니까 그냥 막 갖다 질러버렸다면서요. 응? 야, 이 돈 진짜 똑같은 거예요. 이걸 왜 사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카카오랑 똑같이 봐야 돼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네? 이제 가면 따지고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아, 나만. 네? 희한하죠? 우리만 돈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날 주라니까는. 근데 우리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 때 그랬잖아요. 샀어. 떨어졌어. 더 샀어. 더 사. 계속 사요. 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계속해서 사가겠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죠? 삼성전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계속 살 거야. 지속적으로 살 거야. 난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살 거야. 언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살 거야. 우리 애한테 물려줄 거야. 난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수익은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말씀이 있지만, 그냥 부실주들 말고요.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좀 있고, 그냥 괜찮다 싶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코스피 100, 150,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쪽 안에 들어 있겠죠. 이런 쪽에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봐 한번. 한 10년 정도 사보세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수익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조정을 만날 거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 이렇게 조정이 오고 막 힘든 상황이 와요. 근데 이럴 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주가 떨어질 때는 안 살래. 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주가 떨어질 때 안 사는 거. 대신에 주가가 돌아설 때 매수하겠어. 자, 매수, 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바뀌는 라인 때, 그러면 지금부터 사면 되겠네? 근데 이미 돈을 다 써서 없어. 돈이 없어. 이미 비중은 이만큼 있고요. 돈은 없어. 그래가지고 추세가 돌릴 때도 매수 못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화나거든. 왜냐면 코스닥이나 개별주 쪽이 막 튀는 거 보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머무르고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지금이 더 많이 이탈하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가 좀 올라오니까 팔고 싶죠? 매도하고 싶죠? 본전 근처 오니까 팔고 싶고 수익 조금 나니까 팔고 싶고 돈으로 만들어서 다른 거 투자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새끼 이제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사람들이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나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지고 걔도 떨어지고 그 옆집 애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다 떨어지니까 그냥 별 수 없구나 하고 눌러 앉아 있다가 시장이 바닥을 잡아요. 그때는 개별주가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 한 놈들이 튀어요.
와, 저거는 100% 나왔댄다. 저건 500% 나왔댄다. 막. 넘어가고 싶은 거야. 거기다가 손실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럼 에라이 씨 팔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거 분명 말씀드렸어요.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서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요걸 바닥에서 팔아가지고 다시 고점에 있는 거 사서 들어가는 행위는 미친 행동이라고 했지. 미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기고 기다리시는 거야. 이 모든 게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참아야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것저것 건드리고 싶고 이것저것 사고 싶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만들려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본전권 들어가고 이런 주식을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별거 없잖아. 네.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떨어질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갈 때 왜 들썩들썩 하냔 말이지. 엉덩이를 막 들썩들썩. 클럽이요? 네. 둠칫둠칫 두둠칫 그런 거 하는 거요? 그러니까 들썩거리지 마. 궁뎅이는 더 무거워져야 돼요. 올라갈 때 진득하니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장이 올라가서 지금 약간씩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 7, 8월 때 흥분한 거와는 또 다를 겁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실 것 같아요. 왜? 이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경험 한번 했죠?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쥐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보고 그냥 완전 천둥벌거숭이야. 그냥 뭐 하룻강아지요. 하룻강아지니까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거든. 조정을 받아봐야지 아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꽂히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은 이야 좋구나 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이 7월달 8월달에 형성됐었던 이 조정 이후에 처음 나오는 이 상승장에서 다들 도취돼 가지고요. 네? 도취돼 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수를 빵 그다음 훅 떨어지니까 여기서 완전히 맛이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8월 9월달에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지난 6월달에 떠나신 분들보다 지금까지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 너무나 많아. 왜냐면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꼭 그걸 해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지 속이 시원했냐? 꼭 그렇게 한번 더 얻어 맞아야지 속이 시원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맛들이 가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린 거죠. 여기서는 희망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올라가니까 마냥 좋아요? 그러면 아직인데. 응? 그러면 아직인데. 분명히 이때 기분 돌아가 봐요. 8월 초 여기 기분이요. 요때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었어? 금방 회복될 것 같았죠. 금방 2700 될 것 같고 3000 갈 것 같고 그냥 막 그대로 계속 갈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종목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자.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타자.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이게 여기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때 그때 녹화 방송 아직 있잖아요. 가서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식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다. 팔고 절로 넘어가면 또 당합니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당했잖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주식이고 나발을 다 필요 없어! 이씨, 밥도 안 먹어! 막 그런 골방에 처박아가지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요. 떠난 사람들은 지금 배가 아프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일단 겪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단 살아남았다 이거야. 오케이, 좋았어. 네? 살아남았어. 근데 지금까지도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오니까 사실 지금 현재 수치 정도로 본다라면요. 조금 빠르신 분들은 여기 2500 정도 수준의 계좌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계좌 상황 거의 비슷해져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이신 분들은 아마 요때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테니까 한 요 정도 2450 정도가 나오겠지. 네? 계좌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네. 계좌는 더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버텼어. 그래서 이만큼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 계좌는 더 좋아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싹 다 팔고 새로운 주도주로 가서 또 왕창 물렸어.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됐을까? 안 됐겠지. 회복 안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다시 올라갔다가 물렸어. 손실 회복되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회복했어. 아무 문제가 없어. 플러스 종목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손실폭도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샀다 팔았다 하고 절로 옮겨 타고 이리 갈아타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신 분들은 잠자리채에 걸려가지고 채집통으로 들어갔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개떡 같은 주식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카카오 네이버 갖고서 가만히 있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 매매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송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도 있었지. 2차전지, 뭐, 지금 LNF 뭐 이런 거 사갖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요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2차전지 하나 남았어. 자, 제가 데스노트에 써드린 게 뭐뭐 있었죠? 게임주. 게임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게임주. 그 다음에 플랫폼. 그 2차전지란 말이에요. 다 뒤졌어.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뒤진 것들이. 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그 다음에 저기 게임주 쪽에서 위메이드, NC소프트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 데스노트에 다 적어놨, 다 뒤졌어요. 얘 아직까지 살아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2차전지 하나거든. 이거 안 죽었다고 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돼요. 네. 장이 빠져 있을 때 안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고평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보면 장이 막 빠져요. 근데 나는 안 빠져 계속 잘 버텨.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을 때 이야기거든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버틴다. 이건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 역배열 전환이 될 때도요. 이격을 좁혀야 되거든요. 지들이 탈출할 기회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생각하십시오. 네.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직도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말릴 생각은 굳이 없어요. 말릴 생각 굳이 없는데 2차전지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성장하긴 할 겁니다. 성장하긴 할 건데 저것들을 죽여놓고 갈 거예요. 즉 장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장이 올라갈 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버티면 그래도 손해볼 건 없겠지만 기회비용을 놓치겠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한다면 이거는 박살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메타버스, 게임주, 개차전지, 게타버스.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개꺼야 돼. 조심하셔야지.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 빼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리고 넘어왔었던, 삼성전자니 나발이 다 버리고 놀러 넘어왔잖아요. 넘어오고 나서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무엇을? 이거를요? 2차전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해기스님도 이걸 해기스님 저거 특강 신청하셨죠? 내일 특강을 들어보시면 알 거야. 네, 내일 특강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내일 특강 들어보시면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될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시젠을 할 때 미친듯이 많이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 해. 특강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 시젠을 이야기해드릴 때 제가 해드렸단 말이 있어요. 그래, 성장할 수 있어. 실적 좋아진 거 좋아. 근데 이 많이 올라온 것이 한참 후에 있을 것을 대변한 거 아니냐. 한참 후에 있을 것을 여기다 반영시킨 게 아니냐. 그러면 한참 후에 있을 것을 여기다 반영시켰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놀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었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될 거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선택지는 두 가지야. 그대로 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걸 왜 사야 되지? 네? 생각해봐요. 주식을 왜 사는 거야? 주식 사는 이유는 샀으면 올라가겠구나.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고요. 횡보하거나 떨어질 확률이 있어. 그렇다면 언제까지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받는 그 시점까지. 그럼 이걸 굳이 우리가 사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갈 종목들 많을 텐데요. 자, 똑같은 성장률 산다. 앞으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어.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자, 똑같은 거긴 해요. 이것도 5만원 가야 되고 이것도 5만원 가야 되는 종목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5만원에 와 있어. 또는 4만 5천원 정도 와 있어요. 이거 5천원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2만원이야. 그러면 두 배를 먹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특강은 녹방을 보셔도 됩니다. 특강은 녹방을 보셔도 되는 거예요. 강의이기 때문에 녹방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문자 받으시잖아요. 문자 받는 게 중요하지. 문자 받는 게 중요하고 녹방을 보시더라도 실시간 라이브로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가 워낙 주접을 많이 싸기 때문에 녹방인지 실방인지 몰라. 가끔씩 녹방 보면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그리고 주말도 깨어 있기 때문에 네. 주말에도 보시면 되고요. 유료 방송 시간에 합니다. 네. 유료 방송 시간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화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저기 이따가 제가 시간이 남아서 광고를 하게 되면요. 네. 시간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날은 20시,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21시, 수요일과 금요일은 13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 강의야 뭐 이렇게 방송 듣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요. 특강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엑기스를 모으는 거잖아. 남자들이 보통 그거 하잖아요. 그 무슨 그 19금 영화가 떴어. 그러면은 뭐만 본다고 그래? 엑기스만 본다고 그래. 엑기스만. 자, 몇 분 몇 초에 뭐가 나와요? 그것만 딱 보고 딱 끝내잖아. 그 영화 다 봤어. 네. 무슨 이제 19금 논란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딱 엑기스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런 기법 강의도 나가고 저런 기법도 나가고 저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스킵하고 딱 요것만 엑기스만 지금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네.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설레실 수도 있어. 옛날 느낌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일주일 9만입니다. 일주일에 9만원이고, 뭐 연장을 하게 되시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다가 이제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일단 좋을 거로 생각돼요. 좋을 거 생각되고 나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좋은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게 되면 제가 지금 살짝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집을 다 했냐 못했냐예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3월달부터 시작했을 때 3월달부터 사실은 매도가 나왔다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뭐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 폭락이 나타나서 떨어진 부분들이 이 3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5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조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8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럼 여기서 3월달부터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15조예요. 그럼 아직도 2배가 가야 되고 4월달부터 친다고 한다면 지금 1.5조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요 정도 수준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올려줄 것 같아. 왜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의 매집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3월달 수준에 있었던 요 5조 원에 대한 요 부분은 올라가면서 채우겠다 생각하게 된다면 그냥 매집 끝에서 올릴 수도 있겠는데, 매집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월, 이제 5개월 차 들어가는데 이 정도에 끝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매집 들어갈 때는 보통은 뭐 짧게는 3개월짜리 있었지만 그런 거는 시세가 작아요. 보통 6개월 이상 막 이렇게 매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매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주가 빨리 올라가. 오늘은 물론 금융투자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수급 동향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 하시면서 다른 거는 다 안 봐도요, 수급은 항상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급을 보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 제가 늘 이야기해드리지만 다른 유튜브 방송 그 어디를 가더라도 수급의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급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 공부가 안 돼 있어? 모르겠어?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찾아 들어보세요. 유튜브 안에 성투자 주식 배우기가 있어. 거기 수급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외국인은 뭐 하는 애들이고, 기관은 뭐 하는 애들이고, 개인들은 뭐 하는 집단이고, 이런 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자,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금융투자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금융투자는 뭐 하는 애들이요? 일종의 증권사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투자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단기성이라고 해요. 단기성.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은 냄새가 나면은 그냥 훅 맞고 들어가요. 응? 이 개코 맞아요. 개코. 어디서 상승의 냄새가 났는데? 그런 거야. 그럼 들어가는겨. 그러다가 수익 일정가 나오면은 그냥 시장 상관없지 않고 그냥 던져버려. 차익 실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목 진단 안 해드려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쑥 들어갔어. 가겠구나. 내일도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조금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애매해졌어요. 얘 금융투자가 들어가니까 수급이 애매하게 후반부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장 마감할 때까지, 동시효과 들어갈 때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뭔가 좀 더 올라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지, 요때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매수를 더 확장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매수한 거 그 정도만 이제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딱 그렇게 보면 돼요. 연기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놈들은 그지 같은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1,000억을 사서 8.5억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냐 안 하냐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주춤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외국인들이 왜 주춤했을까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 포스코 케미칼을, 아니지,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를 포스코 케미칼 하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만약에 매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봐.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이건 오늘 기관이 땡긴 준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로 봅시다. 삼성전자로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어요. 매집을 해야 되겠어. 그럼 나는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 가격대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야 되는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사고자 하는 가격대가 지금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너 가서 1조 정도만 매수를 하는데 14만 5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범위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격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멈춰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뒤로 빠지게 되면 금융투자가 일단은 치고 들어오니까 지수는 올라가요. 그런데 수급의 기반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가 좀 너무 많이 떴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릴래. 나는 좀 가격이 싼 데서 더 사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조정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장이 오를 때 참지 못하면 수익이 없어. 왜냐면 장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하고 막 그냥 사는 거야. 그럼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열받아서 팔아버려.
오늘 10% 올라가는 거 보고 샀는데 내일 한 3% 빠져봐요. 그러면은 열받아서 팔아버린다고. 손절해야죠. 이렇게 손절 매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팔아버린다고. 지금은 손절 매도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장입니다. 바닥이잖아. 다 내려갔잖아. 근데 여기서 높은 데서 사버리게 되면 손절 매도 해야 돼. 단타를 치면 손절 매도 해야 돼요. 매수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뭐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디가요? 유튜브나 기타 다른 증권방송들 많이 입하고 하는 게 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간다. 이제 간다. 이제 바닥 잡았다. 이제 뜬다. 이렇게 흥분시키고 있죠. 방송 듣고 있으면 당장 주식 사야 될 것 같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방송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돈 번 적이 없어. 응? 돈 번 적이 없어. 시장은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을 잡았는데 올라가는 시점이 V자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불안한 거야. 물론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거예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지지선을 잡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눌림목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21선에 따라 붙어가지고 이격도를 좁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다 모였으니까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 혼자 막 가버려. 아 힘들지. 지지선 저항선 때 이격도 다 무시하고 지 혼자 가버려. 그럼 조정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따라가. 장이 올라갈 때 막 집중됐었던 거 따라가요. 물론 올라간 게 더 올라갈 거예요. 저 오늘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얕게 조정 들어오고요. 상승 깊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수익 나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수익으로 전환된 종목은 수익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렇게 추세를 타고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다우데이터 같은 게 있지. 월급 종목이잖아요. 계속 가. 계속 가고 있으면 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좋을까? 지금 이미 수익은 발생되어 있을 겁니다. 네. 수익은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냅둬도 돼요. 근데 조정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21선 지지가 되는지 또는 뭐 이제 이격도를 좁히고 갈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가시면 된단 말이야.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지금은 살 필요가 없어요. 내려와서 다시 반등 나갈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갔던 게 뭐예요? 현대해상이잖아요. 응? 현대해상이잖아. 현대해상은 어떻게 해요? 되게 예전부터 계속 모아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주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은행주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계속 사갖고 가는 거야. 언제? 자, 추세선은 그어져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설 때, 올라올 때.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돌아설 때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돌아설 때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때 사면 됩니다. 조금 더 주고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논에 가가지고 모내기 할 때 새참 먹잖아. 새참 먹기 전에 항상 뭐예요?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고시래 그러잖아요. 이 고시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원래는 고수래, 고시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 어원은 고시네예요. 고시네. 이 고시성을 가진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밥을 평소에 굶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덤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고시네 밥이라도 드셔. 그러면서 하나씩 주던 게 이 고수래야. 그런 거. 까치밥 띄어서 주는 거요. 그냥 그래 나는 바닥에서 안 하겠어.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안정화됐을 때 대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주식은 장기 투자입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투자예요. 단기에 막 뛰어가. 그냥 막 시작하자마자 막. 여러분 절대 완주 못합니다. 절대 완주 못해요. 완주를 하고 싶으면 페이스를 지켜야 돼요.
완주를 하고 싶으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이거는 좀 뭐 하다가 이제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애들 많아. 요즘에 흥분한 애들. 그 애들은 큰일 나는 애들.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놀림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애국가를 부르면서 동해물과 그러면서 입장을 해야지. 이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냥 급하다고 그냥 막 요즘 애들 그런 너무 급해.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급하냐면 코인 같은 거 하고 있잖아.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뭐 24시간. 그게 불과 2년 전, 1년 전입니다. 네. 지금은 코인 시장 어떻게 됐어요? 개판 났지. 코인 그 채구라는 거 있잖아요. 채구라는 거. 채구라는 게 원래 130만원, 140만원 그랬대요. 그래픽 카드가. 근데 이거 요즘에 20만원? 네. 채구라는 회사들에서 포장도 뜯지 않는 것들을 막 팔고 있다네요. 네. 평생 참으십시오. 파괴하세요. 네, 파괴생들 많더라. 요즘에 근데 스님들도 다 고기 드시고 하시는 것 같던데? 영양소 보충을 위하여. 네. 동물성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뭐, 진짜 스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결혼은 모르겠는데, 뭐 술도 드시고, 네. 고기 아래 까르! 그래요. 그런 거 있었죠. 네. 고기 덮밥. 고기 아래 까르세요. 왜냐면 고기를 사람이 먹어야지 온순해진대요. 아이들 키우실 때 보면 육아 지침서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동물성 그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아이들이 온순해진다. 날카로워진대요. 고기를 못 먹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은 그런 거 진짜 고행인 것 같아. 와, 진짜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네,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은 항상 올라가고 있을 때는 즐겨. 그냥 제발 즐기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안절부절 더 안절부절해. 막 그냥 못 참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봐봐요. 오늘 내가 주식을 안 샀어. 응? 29이니까 육아를 잘 알죠. 아, 27이야. 그리고 9살 아니에요? 에헴. 어쨌든 네, 내가 오늘 주식을 안 샀어.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내일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내가 오늘 주식을 안 샀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럼 이 주식이 내일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액션 취하지 않았으니까 떨어지면 좋은 거지. 왜?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올라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잖아. 좋은 거죠.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요. 추세라는 것은 확실식이 되고 나면 오늘 이번 특강에 이 추세 강의도 들어있어요. 추세. 제가 이 추세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무료 강의를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강의를 듣게 되시면 확실히 좀 다른 게 생겨요. 아,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구나,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거요. 네. 김호나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미역 파도 때문에 흔들렸어요? 아, 미역이시라고. 네, 잘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성투사 덕분입니다. 김호남님 슈퍼채팅 5,000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성투사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셔야 돼요. 저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저의 목표는 부자예요. 부자고 정말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고 전세기 타고 다니고 막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나 혼자 잘 되고 주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잘 되면 그냥 네, 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아직 전세기는 없어요. 그거 한 번 띄우는데 1억씩 든대가지고 내가 그거는 좀 손절했어요.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 저기 대문에서 KTX 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가더라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빠른데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제가 그동안 이 조정에 나올 때도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지만 사실 눈앞에 당장 닥친 이런 힘든 거 있잖아요. 저는 스포츠가 싫어합니다. 네. 스포츠가 낮아서 너무 싫어요. 나 그런 거 스포츠가 시끄럽고 그런 거 안 타요. 저는 세단을 좋아합니다. 세단을 타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세단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승용차. 저는 이렇게 뭐 그 빨리 다니는 거 스포츠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비싼 거 별로 안 부러워요. 저는 키도 크고 해서 그런 거 별로더라고. 네. 람보르기니 이거 못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그 다 겉멋이야. 씨. 뭐 달라 그런 거 타고 다녀. 차는 편안하고 크고 그래야지. 크고 편안해야 돼요. 네. 봉고르기니도 좋고. 네. 자.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 여러분들 아니요. 시간 좀 더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좋아질 때 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견디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 시장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정말 좋아지게 되면 지금도 뭐 아직은 바닥이잖아요. 아직은 저점 아직은 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나서 2800이든 2900이든 다시 3000포인트를 돌파가 되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 생각을 하게 되신단 말이지. 나는 그걸 위해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살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되면 이런 것이 시장이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나쁜 경험만 갖고 가게 돼요.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하자마자 손해를 봐가지고 내가 이탈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아픈 기억이야.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주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재산 증식을 할 때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참지 못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꿋꿋이 버티시라고. 그러시면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빼먹었던 거 이상으로도 다 살을 붙여갖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 2700이든 3000이든 갔을 때 포트폴리오가 좀 더 좋아지고 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 있지만 2700이 돼도 본정권에 들어오거나 아직도 마이너스이거나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3300에서부터 물러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2700 됐는데 본전됐어.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밑에서 매수를 환상적으로 물타기 잘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됐을 때 2700 되면은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 마이드림님은 요걸 잘 생각해봐요. 15년을 했는데 계속 손해가 났다.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매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방송 끝나고 주무실 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손해가 계속 났을까? 네? 내가 왜 계속해서 손해가 났을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갔어요. 나는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수익이 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간단한 진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손해가 계속 났거든요. 그럼 이대로 안 하면 수익이란 얘기잖아. 그죠? 내가 사면 빠져. 그럼 그걸 사지 마.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팔지 마. 그대로 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 내가 지금 사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 내가 지금 팔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다 보면은 타이밍이라는 걸 잡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긋나도 괜찮아. 뭐 장이 다 같이 빠질 때는 아무리 좋은 굿 타이밍을 잡더라도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 빠지게 되어 있어. 다 하락이 돼. 다 빠져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버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개 같은 거 사세요. 진짜 거지 같은 거요.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팔라고 했었던 삼성전자를 샀어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팔으라고 했었던 삼성전자를 샀어도 여러분들이 53,000원에서 6만원까지 그냥 15% 이상 수익이 나버렸어. 10% 정도? 10% 좀 넘게 나왔겠죠? 한 15% 수익이 나버렸어. 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팔으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팔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왜 수익이 났을까요? 왜 지금 왜 뭐야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될까? 어? 군중심리는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군중심리는 사람들이 몰리는 쪽에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 네? 항상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군님도 괜찮아요. 이순신 장군님. 네. 이순신도 처음에는 막 그냥 과거도 떨어지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네. 힘든 생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니까. 응?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관적으로 괜찮을 거야. 끄떡없어. 이런 생각 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더 멀리. 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자,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주식시장이 죽도록 미웠어. 이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어제의 적군이야. 막 싸워가지고 씩씩대. 막 저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놈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제는 적군이었지만 오늘은 친구가 돼야 돼요. 어제까지, 엊그저까지, 지난달까지만 삼성전자 개같은 주식이었지만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응? 왠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 되겠지. 그죠? 최소한 나는 팔지는 말아야 되겠죠. 근데 뭐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어요. 방송 탓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진리, 시장의 진리,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온다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그냥 거부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서요. 왜냐면 시장은 단순해요.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 자리에서 빵 터져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다음에 다 이탈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미친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많이 계시는데 강아지 산책처럼 걔가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주인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 주가는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빠졌어. 내가 기준점이 여기인데 많이 내려갔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저평가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이요.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아. 네? 존니 만나러 가서 연금펀드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들 펀드 드실 때 기초자산 반드시 확인하세요. 도대체 당신들은 그 펀드를 어떤 종목으로 구성합니까?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종목으로 기초자산을 구축합니다. 저는 그때가 몇 년도예요? 재작년입니까? 네. 그때 존니 대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때 뭐 펀드 얘기 듣고 해서 내가 직접 거기 그때 삼청동인가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내가 계좌를 거기서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지.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어. 그 나는 계좌만 만들고 그냥 돈 넣지 않았어요. 돈 안 넣어요. 고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그냥 그 상태예요. 아니
원상복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무서운 게 그거야. 평균 회귀라는 거지.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립니다. 불법이에요. 종목 진단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네, 첫 번째 증권사 직원이거나 두 번째 불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저처럼 이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종목 진단이 가능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종목 진단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펀드에 내가 꼭 가입하고 싶어? 그러면 그 펀드의 기초자산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펀드가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에 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펀드가 뭐 어차피 단타 펀드도 아닌데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니들 기초자산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봐. 그래가지고 걔네들 거 뽑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 그럼 그게 이제 펀드야, 펀드. 굳이 그 수수료 내고 뭐 비용 지불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남의 내 돈 이렇게 맡겨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얘네들이 펀드에 구성하고 있는 거 정말 그거 사고 싶으면 네? 그 종목도 해가지고 조금씩 사세요. 그래서 놔두면 그게 펀드지 뭐요. 여러분들 펀드 별거 없어요. 네. 배터리 펀드, 2차전지 펀드 이렇게 하면은요. 뭐 대단히 뭐 있는 것 같지. 2차전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대형주들 몇 개 담아놓는 게 그게 펀드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뭐라고 하지? 설정료입니까? 그거 내줘야 되잖아. 수수료 내, 세금 내야 돼. 세금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운용보수. 수익 나면 수익금에서 또 띄어. 제가 옛날에 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운용, 자산 운용 이런 걸 조금 했었는데 저한테 만약에 돈을 맡기잖아요. 1억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1% 띄고 시작해요. 1% 띄고 시작합니다. 1억에 1%면 얼마야? 100만원이죠. 100만원 띄어요. 그럼 9,9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공보수라는 게 또 있어. 그래갖고 손실이 나면은 성공보수는 없어요. 대신에 1%만 띄워줘야 돼. 대신에 여기에 수익이 나면 성공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10%에 뭐 얼마를 또 띄워갖고 나한테 또 줘야 돼. 이게 펀드고 이게 운용입니다. 증권사가 이걸로 돈을 버는 거야. 물론 이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 수수료 지불하고 잘하는 놈한테 맡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 같으면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똥을 싸러 갈 거 아니야. 똥 싸러 가가지고 또는 화장실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식사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그냥 잠깐만 샀다 팔았다 하는지 잠깐 들여다보고 내가 관심 있었던 것도 한 번씩 매수해보면 그게 매매지. 뭐 요즘에는 뭐 HTS 켜야 되는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접속하는데 뭐 1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응? 운용은 다 그렇게 합니다. 사채업자가 아니라 운용은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눈 뜨고 코 베이는겨.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걔는 돈을 많이 벌고 증권사요. 증권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점점 가난해져요. 그게 증권사야. 그게 운용이요. 차라리 네,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트를 구축하고 포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증권사에서 싫어하겠지? 증권사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레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거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뭐 해외 쪽 펀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세금 띄고 국내 쪽은 안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펀드 들어갔다 그러면 대부분 수수료 띱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안으로 나온 게 ETF 아닙니까? ETF 지수 추종 뭐 그거요. ETF. 네. 그래서 뭐 ETF 2차전지 뭐 ETF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요거 사도 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 ETF도 저기 뭐 코덱스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기초자산 구성되어 있는 게 뭔지 다 나와요. 그럼 그거 그냥 봐서 사. 그냥 그게 펀드랑 똑같은겨. 네, 그게 펀드야, 펀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난 잘 몰라요. 나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식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맘대로 막 해요. 왜 그러는 걸까? 그 조금 노력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어? 10년 동안? 주식 공부 그렇게 어렵게
타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그 무료 방송 있잖아요. 무료 주식 배우는 거, 주식 강의. 그거 한 컷에 한 10분에서 15분이거든요. 네. 10분에서 15분이야. 10분에서 15분인데 이거 들을 시간이 없었다. 이건 반성해야지. 10분에서 15분이 없었다고? 말이 안 돼.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네.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이거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안 돼. 뭔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야. 그죠? 화투를 치는 법도 모르는데 고스톱판에 끼어들고 싶어. 돈은 따고 싶으니까. 화투를 칠 줄도 모르는데. 그럼 뭐 이렇게 쌍피를 버려야 되는지 비풍초 똥팔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비풍초 똥팔삼을 모르고 고스톱을 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예? 돈을 벌고 싶어요. 아 저거 뭐 돈 많이 버는 저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만 맞추는 건 미나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지. 네. 특강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특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8TV에 가시면 공지란이 있잖아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네, 요 특강 이게 있어요. 그럼 이제 후덕하게 나왔어요. 중후한 모실 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저녁 9시 그 다음에 요건 13시 30분입니다. 13시에 오시면 없어요. 13시 30분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13시 30분 13일날 일요일날 20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일주일에 9만원 그리고 이 특강 기간 동안에 문자 발송되고요. 그 다음에 녹화 방송 한 달치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 막 이번 주 일요일 날 했던 거, 막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 방송 제공이 되고요. 그냥 유료연 된다 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연장하는 것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카드 결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카드 일시불 결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카드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카드는 뭐예요?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통장 입금은 이렇게 기업은행 600 뭐 이거 돼 있죠. 네. 카드 결제가 안 된대. 이거 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계좌이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카드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그 필명으로 입금하셔야 돼요. 필명으로 입금하셔야지, 다음날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잘 안 되면은, 요쪽에다가 채팅에다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요거 눌러가지고요. 요거 뭐 말풍선 같은 거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채팅으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전화하시면 돼요. 1661-2788번 9시 넘어서 전화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아,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그게 뭐가 다른 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카드가 뭐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바일 카드 이용 뭐 이런 게 있다네요. 뭐 이거 보세요. 저는 제가 결제를 안 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휴대폰 카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는 네,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시불 9만원 그거 해서 큰일 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큰일 날 거 아니고 소주 한 잔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주 한 2병에다가 뭐 이것저것 안주 시켜갖고 먹으면은 돈 10만원 금방 나와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 연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응? 이 시점에서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형준 네.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이해되세요? 4원 감사합니다. 이거 무엇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매집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식을 매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대신에 매도는 하지 마. 매도는 하지 마세요. 예전에 뭐 2100포인트 간에 1700포인트 간에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2100을 간에 1700 간다고 그랬지. 1700 가면 산다고 그랬잖아. 누가? 1800 가면 사. 그때 되면 나도 살 것 같아. 네. 2100부터 모아간다.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어.
주식 싹 팔고 현금 가지고 2100부터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살아남았지. 지금부터 시작을 했든 아니면 예전부터 살아있었든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공평한 기회가 올 겁니다. 똑같은 공평한 기회가 오는데, 자 여기 생각합시다. 스테이키가 나왔어. 스테이키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네, 잘라가지고 한 입씩 먹겠지. 근데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칼은 일단 줬는데 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칼을 왼쪽에 잡는 건지 오른쪽에 잡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칼은 왼쪽에 잡든 오른쪽에 잡든 상관없지 않아요? 칼을 어디로 왼쪽으로 잡는 거요? 오른쪽으로 잡는 거지. 포크는 왼쪽. 해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네. 칼질을 안 해봐가지고. 돈가스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이게 스테이크 먹으려면은 칼질하러 가자고 막 그러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무식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냥 막. 네, 고기니까. 그 뭐 미디움 레어 뭐 랜드 뭐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있어요. 자,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몰라. 옆에서 예쁜 여자가 자꾸 윙크를 하면서 그냥 나한테 추파를 던지는데, 뭐요? 눈병 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라면 먹고 가라네. 그래갖고 라면 먹으러, 진짜 라면만 먹고 가는 거야. 네? 진짜 라면만 먹고 가. 그 숨은 뜻은 모르면 안 되지. 뭔가 알아야지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그 시점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거지만 신호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특강 가입은 내일 뭐 오후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내로 하시는 게 나아요. 내일 아침 8시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문자가 한번 나갑니다. 문자가 그거 알려드려야겠구나. 문자가 나가는데, 문자를 내일 아침에 9시 전까지 한 번도 못 받았다. 문자 한 통도 못 받았다. 그럼 무조건 스팸 설정하세요. 스팸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내 전화번호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9시 전에 문자 한 통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문자를 만약에 특강 신청했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문자 언제 오지? 이렇게 있지 마시고, 아침에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특강 신청은 저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되겠죠? 지금도 되지? 네. 돼요. 내일 오전 중에는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오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뭐 특강만 들으실 거면 상관없지만은, 문자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다운 저의 또 그게 있잖아요. 정다운, 네, 저의 속삭임. 이렇게 속삭임. 귀에다 대고 속삭이 들어요. 울룰룰루 팔지 마세요. 이렇게 속삭여 드리니까.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 다 그거야. 네. 다 이거 뭘 기대하지 마요. 기대해야지.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삭여 드리니까 그 속삭임을 듣고 싶으시면 네, 각오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오늘 가입 안 되신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 이제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저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뭐 그 소풍 가기 전날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막 그러는데, 네. 경험해 보세요. 뭐든지 경험해 봐야 돼. 네. 경험을 해 봐야지. 네. 옛날에는 그런 문자 있었어. 아직도 안 샀어요? 제발 좀 사시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만 사봅시다. 이렇게요. 네. 조금만 사보고, 조금만 해보시고, 그렇게 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많이 사면 안 돼요. 많이 사면 안 되고, 꼭 사야 되는 거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금액만 입금하시는데, 그냥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필명을 꼭 쓰셔야 돼요. 88TV 필명을. 네.
88TV 필명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냥 자기 이름으로 보내버렸어. 그러면 아침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네. 아침에 전화해서 나는 김계동으로 입금했는데 네. 필명을 안 썼다. 그러면서 알려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몰라.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것까지 설마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진짜 모르는 분도 있더라. 뭐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 안 해봤거든. 안 해보면 몰라요.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 것들을 경험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보통 다 2년차, 3년차 막 그러잖아요. 이런 미친 조정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조정들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은 몰라. 이 조정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조정의 끝자락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고.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겉에가 시커멓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보석 세공사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원석. 어떤 사람이 집 마당에서 우물을 파다가 이따만한 진짜 뭐 이게 한 10kg쯤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돌덩이를 발견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것은 사파이어 원석이다. 겉에를 싹 가공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게 수십억 했대잖아. 알아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보이고 내가 아는 것만 들립니다. 우리가 외국어 같은 거 배울 때도 hello, 뭐 fine thanks and you 이거는 잘 알아듣잖아. 그죠? 근데 막 뭐라고 샬레샬레 해버리면 못 알아듣지. 그 다음부터 what 그러죠. 내가 아는 것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야 돼요.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을 견디는 거 그냥 이거는 무식하게 견딜 수 있어. 아씨 더럽네. 아 오늘 안 봐. 게다 덮어. 그리고 그냥 에이 몰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장이 올라갈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덮어놔도 되긴 돼요. 근데 뭔가 작업을 좀 한다거나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은 다음에 조정이 올 때 또 힘들어. 또 힘들다고. 조정이 올 때 나 죽어요 그러고 그냥 스리슬쩍 사라진 사람들이라니 아니면 뭐 전문가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문가 안 할란다 그러고 막 가버리잖아. 그런 사람들이 조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주식 경력 아까 우리 저기 드림님이 15년 됐다고요? 네. 15년 차 주식 하시는 분이 2년 3년 된 전문가한테 주식을 배우겠다고 들어앉아 있는 거지. 이게 기가 찰 노릇이란 얘기야.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걸 2년 3년 차한테 1년 차한테 배우고 있는. 얼마 전에 아니지 작년이었던가요? 증거사 리포트 쭈쭈쭈쭈 읽으면서 방송했던 그런 대학생들 알죠? 응? 대학생들. 난 너무너무 놀라. 증거사 리포트를 뽑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줘. 방송에서 1년이야. 1년도 안 됐겠지. 이런 애들 뭐 대학생 애들이 뭐 20살 20대 이런 애들 그 증권사 방송 증권 방송 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회원이 많아.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응? 나보다 돈을 잘 버는데 나보다 회원이 많대.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갖고 얘네들은 어차피 걸려들긴 했죠. 조정이 나올 때 근데 이런 애들은 대응이 안 되니까 마탱에 가는 거죠. 추천주 기대하지 마세요. 네. 추천주 기대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종목을 얻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종목을 얻으려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다 올라갈 거야.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다 올라갈 겁니다. 다 좋아질 거야. 안 사야 될 종목만 캐치를 하세요. 사면 안 되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캐치하시고 이제는 다 좋아질 겁니다. 다 좋아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얼마나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얼마나 단기로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참는 거, 장이 올라갈 때 참아주는 거, 왜 참아야 되는지 알아야 참지. 네. 내가 지금 왜 참아야 되는 거지? 왜 기다려야 되지? 왜 사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마이너스 50% 괜찮아. 마이너스 70%짜리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50이 뭐 요즘에 마이너스 50 안 나온 거 있어요? 마이너스 50 안 나오면 명함도 내밀면 안 되지. 기본 아닙니까? 시장도 이 정도 빠졌는데 시장이 지금 30% 넘게 빠졌는데
뭐 종목이 마이너스 50% 늘고 그거 뭐 금방입니다. 회복은 금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예요. 마이너스 90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 뭐 50% 이상 넘어가면은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물타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돌릴 때 매수를 해서 더 해주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중 조절이 첫 번째, 이런 얘기 다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 초기 접근,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설 때 매수 들어가서 평단가 낮추는 거, 이런 것들. 마이너스 60%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면 안 되는 거는 마이너스 60이든 7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회복이 안 될 거는 계속 마이너스 60%가 갖고 있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 다만 지금은 장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지. 냅두는 거요. 장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같이 쳐내야 돼요. 이거 쳐내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수익 남놈과 손실 난 놈 서로 짝짝꿍 시켜가지고 결혼시켜서 보내버려. 네? 해외여행, 지구를 떠나거라, 우주로 보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계좌 손실 없이 종목 두 종목을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손실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다 보면 다 손실 납니다. 손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다 손실 나는 거 다 경험합니다. 그게 다 경험이야. 근데 이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다음번에 또 죽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렇게 독한 조정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거는 특강이 아니라 특강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뭐가 와도 안 돼. 뭐가 와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독한 조정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든지 이거는 힘들었지만 내가 잘 버텨서 어떻게 극복했다라든지 이런 교훈이 무조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변동이 생길 때도 잘 버틸 수가 있고 다음번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다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장이 지금 겨우 이거밖에 안 왔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 네? 이거밖에 안 돼. 지금 뭐 장 바닥이야 바닥. 어디 올라온 게 어디 있어? 어디 올라왔어? 어디 올라왔지? 장 어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잖아. 올라온 게 한 개도 없어. 장이 어디 올라왔니? 누가 올라왔니? 누가 어디 올라왔지? 뭐가 올라왔을까? 올라온 게 한 개도 없네? 장 그냥 여기 밑바닥이요. 근데 계좌가 좋아지고 있지. 희한하죠? 장이 이제 여기 2,500 올라가면은요. 앞으로 시장이 8%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시장이 앞으로 8% 더 올라간다. 플러스 8% 올라간다.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서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 8% 움직일 수 있겠지. 물론 오늘 같은 때 보면 시장이 1%도 안 올랐지만 계좌는 2%씩 올라갈 분들 많았을 거예요. 종목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당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시장이 8% 올라가면 여러분 계좌가 8%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10%대 초반 가겠네? 재수 좋으면 한 자릿수 들어갈 수도 있겠네? 2700은요? 여기까지 몇 프로 올라가면 돼요? 15%? 15% 올라가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아남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죠 뭐 이거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수급이 들어와서 매집이 끝나버리면 어차피 기회가 없어. 어차피 기회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회가 없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승하는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조금씩 찔러보든 뭐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일단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실 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셔.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냥 누리고 그냥 즐기세요. 그냥 누리세요. 그냥 올라가는 거 누리세요.
누리시면 됩니다. 주식 숫자는 그리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주식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개수가 몇 개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숫자가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저는 일부러 주식 숫자를 늘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죠. 장이 떨어질 때 대응하는 방법. 들어보세요. 장이 떨어질 때 대응하는 방법. 기존 것을 놔두고 새로운 것을 계속 산다. 1번. 2번. 기존 것을 싹 팔고 새로운 것만 산다. 3번. 기존 것을 우선적으로 살린다. 기존 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거겠지. 새로운 거 사지 않고요. 저는 3번을 택했어요.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들은 현금화 시켜서 기존의 종목에 더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됐어. 이렇게 되면 편한 건 뭐예요? 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더라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계속 사게 되면은요.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면서 팡팡 튀는 애들이 생겨. 이렇게 생기는 애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또 그대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종목수가 많은 건 관계없어. 다시는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종목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매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돈이 없어. 살 수 있는. 그 제가 그랬잖아. 1번을 택하시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어? 돈이 많아야 된다고요. 돈이 없어. 주식을 계속 사줘서 이 포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망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수익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쭉 치고 올라가면서 항상 로테이션 되는 것들이 내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싹 팔고 새로 가는 거. 이것도 잘 잡으면 좋을 수 있어. 손실 회복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게 쓰레기 같은 주식이 아니라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요. 내 거 손실 중인 거 팔아가지고 새로운 거 샀는데 5% 올라왔어. 근데 내 것도 5% 올라갔어.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뭐 달라고 이거 뭐 샀다 팔았다 수수료만 내고 이거 뭐 달아요. 마이너스 안 보려고 이거 하다가 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식을 계속 더 사거나 새로운 것들 마음에 드는 거 계속 더 사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 단속 잘 하시면 돼요. 종목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돈이 많아요? 계속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그냥 하셔도 돼요. 좋은 주식 계속 사셔도 돼요. 종목 수 계속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 돈이 없어? 아, 진짜 지금 특강 들을 돈도 없어?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주식을 계속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포트는 유지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고쳤어야지. 그죠? 내가 뭐 선풍기를 이번에 딱 장만했는데 새 거야. 돈 있으면 사면 되잖아. 근데 없으면 돈이 없으면 망가지고 고쳐서 써야지 뭐. 그잖아요. AS 바로 부른다거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포트를 고쳐 써야 됩니다. 안 배우면 어렵죠? 안 배우면 어렵지만 배우면 또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준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잘 살아 계시면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 숨만 쉬고 있으면 다 해준다니까. 다 올려드린다니까. 그러면 부자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그것만 버티면 된다니까. 그거 쉬운 거잖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 숨 쉬는 게 어려워? 왜 숨 쉬는 게 어렵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도망치고 나가냔 말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뭐 하고 싶은 거요? 가만히 있는 거 싫으면 막 샀다 팔았다 막 뭐 어떻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장은 늘 그랬듯이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 주식이 들어있죠? 주식 숫자 안 변했죠? 그냥 예전에 갖고 있던 거 그대로 다 있죠? 그러면 돼요. 그럼 살아있는 거야. 이제 주식수를 조금씩 더 쌀 때 돈이 생기는 대로 늘려가거나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때 수익 나는 거 빼서 현금으로도 집어넣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지나고 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실 거예요. 조정은 한번 크게 지나가고 나면 몸살 앓고 난 것처럼 컨디션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겁니다. 몰랐던 게 알게 돼요. 오씨,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근데 여기서 느끼지 못하면 안 돼.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시황망성만 잘 들으셔도 돼요.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6월 달에 외국 놈들이 어떤 심정으로 매도를 쳤는지, 왜 그 이후부터 매집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시황만 들어도 다 이해되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당장 내년에 부자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부자 안 돼. 네? 내년에 부자 안 됩니다. 내년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것 뿐이지, 부자 안 돼. 부자는 언제 돼야 돼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네. 존중님, 요즘에 나 계산 너무 잘하거든? 네. 이번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첫 번째 강의에 계산이 좀 들어있는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특강은 이야기 해드렸죠? 네,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특강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네, 그렇게 참고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뭐, 일단은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번 주 계속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매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죽이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장이 올라갈 때 참지 못하면 수익이 절대 안 납니다. 좋은 장에서 손실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가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를 보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왔다 그러면 그냥 과감히 놔버려. 어차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장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거니까요. 네, 그냥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들어와.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안전장치를 걸으세요. 장이 너무 올라갔어? 올라가서 좋구나. 장이 내려갔어? 그럼 뭐 좀 살 거 없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패턴, 그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 방송 조금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